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신 외교안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산정책연구원의 미국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김 박사를 모시고 4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임스 김 박사 워낙 워싱턴 소식에 정통하니까 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유, 어떤 배경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워싱턴에 저희가 사무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워싱턴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분위기도 거기다 맞춰가지고 좀 거기 관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해서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도 가끔가다 이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계속 대화를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화의장으로. 그런 면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한국이 이제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 중재가 아니라 촉진자. 말을 그렇죠. 바꿨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이게 영광인데도 또 불구하게도 제가 한국말이 제가 재미교포지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면서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할 때마다 좀 아주 편하게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여튼 한국이 중간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절차의 첫 번째 절차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어느 정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하고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 차원에서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또 양보를 더 해줄 수 있을지 그걸 좀 이렇게 좀 한번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노력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은 미국 측에서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한미 공조에 대한 그 균열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좀 잘 해봐야겠다. 한미 공조를 좀 맞추고 그리고 미국이 좀 대화 쪽으로 좀 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길 바라면서 이 정상회담을 좀 추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사실 좀 한미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한국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 특히 이제 경제 제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그 제재 조치의 완화 이런 걸 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북 정책에 관한 좀 조율을 좀 긴밀히 하고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아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워싱턴 내 분위기는 어때요? 워싱턴 내 분위기는 제가 느낀 바로는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그 전에부터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해서 좀 반반으로 갈려졌었는데 하나는 지금 한국이 제대로 잘 맞춰주고 있다. 또 다른 반면으로는 한국이 지금 좀 이상하게 너무 북한 편만 서주는 거 아니냐. 미국이 봤을 때는 우리의 동맹 국가는 한국인데 이 협상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쪽이 너무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반반 갈려져 있었는데. 근데 그게 관료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아니면 의회 쪽의 얘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썰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그다음에 이 북한 문제에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서 반반 갈라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제 대화파, 그다음에 이제 매파, 강경 매파. 미국 워싱턴 내 대화파가 있어요? 그럼요, 있죠. 누구? 조엘 위트나 밥 갈로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싱크탱크 쪽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정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거나 무슨 컨설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정부 내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의견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왜 안 나오냐 하다가 12월로 넘어갔죠. 그렇죠. 넘어가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앞으로 당겨지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너무 우리가 저 북한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쪽으로. 예, 그다음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다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분위기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하는 거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면에서 미국에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정부나 저희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이럴 땐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가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중재, 그때는 중재 역할이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중재 역할. 예, 중재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한 건지 의심스럽다. 우리한테 제대로 메시지를 릴레이를 해줬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걱정거리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되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사실 외교안보라인이 거의 총출동했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고 또 정경두 장관은 또 가서 이제 그 대행이죠. 국방장관 대행하고 또 만나고 또 김현종 2차장도 가서 만나고 뭐 다 그랬는데 갔다 오면 다 좋은 말이에요. 한미동맹 공고하다, 균열 없다.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 간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지금 제임스 김 박사 얘기에 따르면은 균열이 있다.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 거로 보인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뭐 강 장관님이나 정 장관님이나 뭐 김 차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게 다음 한미 정상회담의 틀과 그 접근 방식 아닌가. 이 무드로 이제 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라는 거, 그 신호를 저희한테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긍정적인 메시지다. 그렇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뭐 무난하게 큰 뭐 나쁜 일 없이 그냥 잘 마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질적인 차원에서 뭔가 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난 아직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이 공식적인 너무 라인에서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인 라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되게 덕담으로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멀리 한 지금 거의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친구인데 잘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그 밑에 뭔가 진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외교적이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게 좋은 한미 동맹 우리 좋게 풀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강 장관이나 정 장관 또는 뭐 김영준 차장이 얘기했던 대로 한미 동맹 동맹 굳건하다. 그리고 한미 공조 좋게 나갈 거다.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도 사실 바라요. 그러니까 사실 한미 동맹 굳건하고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 공조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는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임스 김 박사 얘기했듯이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러한 한국에 대한 의혹 과 우려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이 4월 5일인데 김현정 차장이 이제 귀국하면서 뭐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거다. 좀 너무 좀 이렇게 띄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뭐 한미가 바라보는 최종적인 상황은 같다. 물론 완벽한 비핵화를 우리 똑같이 바라는 거죠. 문제는 방법론에 있는 건데 그 방법론에서 얼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요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좀 미국도 좀 약간 입장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유연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미국의 입장이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좀 깊게 분석해 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뭐
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뀌었나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 사이에 저희가 국내 언론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 미국 입장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들리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분적인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거고 포괄적인 협상을 그러니까 뭐 합의를 원한다는 거는 계속 미국에서 주장해 왔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이 지난 1,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나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거 외로도 지금 뭐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지만 이 문제가 지금 뭐 미국하고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풀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담 이후로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만나 주느냐 이거죠. 아니면은 북한이 다시 대화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 문제는 아직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생산력 있게 나가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지만 그 외로 지금 저희가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 협상 다시 들어가죠. 이제 끝났는데 바로 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서는 지금 50%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저희 너무한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동맹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나토 외무장관 회담 가가지고 지금 똑같이 방위 분담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아직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굉장히 밀어붙일 거고 아마 저도 지금 걱정되는 거는 방위비 분담을 더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주고 크게 받자.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군의 도움이 빠진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국방비 어느 정도 지출을 늘려야 하냐라는 계산을 하에서 우리가 만약에 늘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보탤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근데 제가 계산을 좀 제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때 네네. 이제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냐를 계산해 봤어요. 163조가 나요. 163조.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방 예산이 45조예요. 그러면은 4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방 예산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거 10년 전 얘기잖아요. 10년 전 얘기죠. 지금은 더큰 거지. 그러니까 163조인데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온갖 그 뭐 무기 체계라든가 자산 플러스 유사시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더라도 좀 커버를 해서. 그리고 10년 전에는 또 그 핵무기라는 위협이 좀 더 덜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그 역할이라는 그 게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위협에 따라서 뭐 오늘날로 그냥 바로 수정해서 한 200조? 주한미군의 가치 한 200조 된다. 통 크게. 통 크게. 네. 물가 상승률 계산해 보면 그렇게 그러면 나온다. 50% 늘리는 거 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근데 물론 50%를 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냐면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준 돈에서 약 한 70%는 다시 국내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돌아오고 맞네요. 그다음에 시설 건설비 다 돌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한미군한테 순수히 들어가는 비용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요즘 뭐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고용을 더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 볼 적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적정한 수준의 방위 분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이고. 그러면 통 크게 나가면서 거기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건 챙기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했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의 어떤 뭐 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뭘 했냐면 아프간 파병을 해주는 대신에 북핵 문제에서 협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딜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뭐 많죠. 232 자동차 관세 문제 아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지 않았죠. 근데 김현정 차장은 관세 문제 얘기 안 했다라 그러던데. 그러면은 뭐 그거 나중에 90일 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진 한 20일 됐는데 그 보고서 나온 지 그러면 제 계산으로 한 70일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올리겠다 그러면은 그럼 저희 현대자동차 수출 그렇지. 휘청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25%가 벌써 이제 매출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아, 그러면은 뭐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다고 다들 뭐 난리인데 이게 뭐 지금 현 정부한테도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합의를 좀 받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 구두로람도 또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 장관 이번에 가가지고 옵콘 전작권 전시 작전 통제권. 네, 전시 작전. 여기서 확실히 한국말이 약간 딸린다는 게 나오네요. 네.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한 그 전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합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좀 어느 정도 서포트를 좀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거는 당신들의 안보 문제, 당신들의 방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렇죠. 전작권 가져가려면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거는 되게 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성과로 또 내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 제재하고 관련돼 있는 맞아. 이란 제재가 걸려 있고. 예, 저희가 지금 제외 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재에 예외를 받고 싶은 거죠. 예외. 이란으로부터 계속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예외를 받고 싶은 거죠. 네네네. 그 저희가 그러한 좀 혜택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우리, 중국이 포함됐던가요? 중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하간 일본하고 우리는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외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이란으로부터 계속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던 그건 거죠. 확실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JCPOA라는 핵 협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 때 그걸 한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재를 또 가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니네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혜택은 우리가 못 주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재 북한에도 잘 통했는데 이란에도 우리 한번 그렇지. 제대로 맞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원유 수입이 좀 중동에서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란에서 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저희 경제나 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되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거리인데 이거는 미국한테서 받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이란 제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낼 수 있는 이익을 좀 챙기는 거 어떤지. 근데 지금 제임스 김 박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한 걸 쭉 보게 되면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허를 잘 찔러요. 맞아요. 응? 저도 맨날 왜냐면 찔렸어요. 지난번 하도 찔려가지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네네. 어디를 많이 찔렸어요? 여기저기 뭐 상처 투성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냐면 지난번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우리랑도 협의 안 하고 바로 연합훈련 중지한다.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고 도발적이기 때문에 중지한다. 그래서 연합훈련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네. 전쟁 연습, 워게임 뭐 이랬단 말이에요. 워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적에는 이번에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 설명을 잘하면 다 좋다. 그런데 나는 한국으로 또 바라는 게 자, 방위 분담 더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 이건 안 되는 거고 네. 자동차 더 수입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정치나 외교보다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좀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좀 그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항상 허를 찔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지금 아마 지금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걸 많이 준비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니까 이 자동차 관세 문제 그다음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하는 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좀 받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 뭐 저기 전시 작전 통제권 이 문제는 별로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넘길 수 있도록. 그렇지. 그래서 좀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아마 그것이 아마 지금 이제 그 우리 제임스 김 박사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이제 또 정부 생각은 또 정부 나름대로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생각이 경직돼요.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뭐냐면 하노이 정상회담이 어떠한 합의도 없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 간에 뭔가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개최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남의 허를 잘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떤 얘기를 와서 할지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국에다 내밀 청구서는 뭐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사실 이제 한 가지 우리 제임스 김 박사께서 굉장히 미 의회 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분위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김현정 차장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 게 미 의회 상원에 있는 뭐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사람들 다 만났는데 적극 지지하고 이해가 높더라. 사실인가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까? 아니 좀 그쪽 그렇습니다. 의회 쪽을 자주 접촉을 하고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아니요, 그냥 어쩔 때 가다 이렇게 좀 뭐 만나고 회의 갔을 때 뭐 너무 겸손하게 하시는 만날 것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부원장님도 잘 최강 박사님도 그 뭐 많이 가셨고요. 근데 그쪽에서 물론 정부 쪽의 분들이 가셨을 때 관료들한테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민간 기관이 갔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긍정적이게 보고 싶고 전적으로 아시겠지만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되게 초당파적으로 동맹에 관한 지지는 높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잘 풀 것을 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이제 공조가 더 필요하다. 그 정도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하시면 여기에 대한 좀 걱정거리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좀 그렇게 되길 기대해요. 사실 이게 워싱턴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다라고 특히 이제 의회 쪽도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대 정부 간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라든가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면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하면은 뭐 의회 지도자들을 좀 만나시겠죠. 그럼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대북 정책, 우리의 동맹에 관한 입장을 좀 잘 설명을 하셔서 정말 한미 동맹이 아주 공고한 반석 위에 올라서고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공조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 봐야겠죠. 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제임스 김 박사도 역할을 하셔야죠. 충분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임스 김 박사와 같이 4월 11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